네, 이어지는 문화초대서 오늘은 대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동조합의 심재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재현입니다. 예, DSO라는 약칭을 쓰고 있네요. 네, 예, 심재현 이사장님은 원래는 연주자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플루티스트입니다. 플룻 아. 연주자이고요. 예, 생전 처음으로 뒤에 장자 들어간 반장 빼고 예. 네,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맡아보고 지금 예. 굉장히 당황하고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면은 전문 연주단으로 이렇게 예술단체인데 좀 특이하게 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단체가 구성이 돼 있네요. 네. 이런 뭐 예술단체가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좀 많나요? 해외에는 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한두 개의 오케스트라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일단은 저희가 두 번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 그야말로 뭐 소상공인 협동조합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협동조합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네, 그래서 협동조합 이름을 얻었죠 저희가. 예술 이게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네네, 다소 매우 어려워하시는데. 네, 저희 어벤져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그래서 예. 그분들이 저희 연주자 이외에 또 뭐 영상 쪽이라든지 엔터테인 쪽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저희 협동조합에 같이 계셔서 그분들이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논의하시고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뭐 찬반 투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주자들이 같이 하고 있죠. 연주도 당연히 하겠지만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연주회도 하시고 또 관련된 사업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네. 이런 연주단체에게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좀 있으시면 오늘 말씀해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는 그야말로 그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네. 저희 어떤 선생님의 말을 빌어 정말 우리 모두가 평등한 상태로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네. 이 단체를 키워가자 하는 어떤 그런 좀 이상주의적인 발언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까지 오케스트라나 어떤 음악적 그런 예술 단체를 만들 때 언제나 어떤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제 돈을 갖고 있는 혹은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휘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고 거기에 연주자들은 뭐 이제 직원 혹은 소속이 객원, 되는 정도. 네, 그런 예.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획을 짜고 어떤 것들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따라가는 형태의 네. 그런 것들이 19세기부터 시작된 이 오케스트라 말하자면 세트였죠. 그런데 이 협동조합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모델은 굉장히 시간은 느려요.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 음악가들이 이 어떤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요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 연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작은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저희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런칭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실은 용기를 얻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봄에.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예. 단점이라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굉장히 느린 서로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왜냐하면 이게 역시나 음악가들은 아날로그 그야말로 아날로그 감성이죠.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 협동조합이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술 교육만 받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지만 또 그것들이 또 굉장히 새롭고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수직적 어떤 형태에서 이제 수평적 형태로 네, 맞습니다.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되게 좋은데요. 예. 네, 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수평적이다 보니 시간은 좀 더디다. 네. 자,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술단체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테고 또 아주 좀 성공된 그런 좀 모델을 좀 만드신다면 네. 지역에 아마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희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음. 또 실제로 저희 단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세요, 사실은. 네. 오케스트라, 민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뭐 그거를 그에 따른 뭐 인적, 물적 모든 인프라들이 있어야 되니까 하다못해 정말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뛰어넘어서 게다가 협동조합 이름을 붙여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특히 음악가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죠. 저희 협동조합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혹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고 아직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딱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좀 사람도 많아야 되고 저희가 인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돈이 이제 가장 문제긴 합니다. 네, 네, 연주를 하려면 예. 네, 장소와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이외에 저희가 그래도 소규모 그래서 그 멤버끼리 소규모 유닛으로 지금 활동을 시작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원동을 터로 잡았거든요. 네네. 네, 원동에 여러 그 제철소 그 골목에 있는 창고를 바탕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이 이제 발전도 더디고 그런데 예술인들은 모여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고 작은 연주들이 이제 일어나고 뭐 유튜브 같은 걸로 저희들이 또 활동하는 거를 자꾸 홍보하고 이런 네. 식으로 예, 일을 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기로는 뭐 이제 좀 5, 6월 되면 정말 오케스트라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허. 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따 프로젝트라는 그 원동 철공소가 있던 네. 그 원도심 공간을 이제 음악 창고라는 새로운 형태로 네. 그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거기에 이제 클래식이라는 음악으로 네. 또 아름다운 그 컨텐츠를 입히면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네, 저희의 예. 가장 중요하고 예. 네, 지금 시그니처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 저희 첫 회 공연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 가지 영상, 그다음에 음향, 그리고 음악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낡은 창고에 들어갔는데 네. 천장은 다 나무고 바닥은 물론 이제 그런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로 처리가 되어 있긴 했지만 울림 자체가 어디 오래된 고성이나 성당 못지않은 그런 울림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 나무 지붕이 많이 말랐기 때문에 어허. 이게 나무가 마르면 마를수록,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울림을 많이 준다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냥 사실 클래식 음악 하면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그런 공연장에서 흠 하나 없는 옷을 입고 반짝거리는 악기들을 들고 나와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고고하게 연주하고 들어가는 네.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거는 많이 해봤고 이제 네 이제는 사실은 원동이라는 그 구도심 자체의 매력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그 독일의 루르나 뭐 이런 어떤 옛 탄광촌 같은 예, 그런 곳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탄광촌의 그런 모든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놔뒀고 그거를 그야말로 예술 어떤 공연의 집합체처럼 네. 연극도 하고 클래식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본격 이제 문화예술 장소로 탈바꿈을 시킨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물레동이니 청주의 그 창고들요.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연초제 조창도 그렇게 바꿨죠. 네, 예, 너무 예. 너무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전에는 그런 곳이 없어서 저는 이제 청주는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아쉬웠는데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고 원동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저희 어벤져스 팀이 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예. 아 우리가 이런 곳에 스며들어서 클래식하면 사실 옛날 것인데 옛날 것이 사라져가는 그 장소에 우리가 옛날 것을 다시 들려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현재를 또 맞이한다. 미래를 또 꿈꾼다. 어떤 이런 그 예술가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저희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접점 같은 거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거가 저희의 지금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 이제 그 DSO 협동조합의 그 모습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 심재현 이사장님은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플룻 연주자시잖아요. 네. 네. 플룻 연주자로서 또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현재는 강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좀 좋은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어떻게 연주자로서 그동안 좀 걸어오셨고 또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했고요. 예. 네, 음악은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사실 그 작은 패세지들을 완성을 하려면 사실 그런 것들이 뒤에 어마어마한 시간, 절대 시간의 어떤 그 법칙이라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데 예. 그냥 그 시간이 그저 필요해요. 아하. 이유 없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을 정말 운이 너무 좋게 좋으신 선생님들과 네. 그다음에 저를 밀어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뭐 이렇게 희생 같이 한 제 동생과 제 동생 늘 그러죠. 자기가 희생 많이 했다고. 네 그런 주변들의 어떤 그런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사실은 근데 너무 이상하고 제가 지금도 참 특별하게 느끼는 것이 공부를 일단 마치고 들어와서 강의와 이런 레슨들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저는 진짜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어허. 네, 너무 재밌었고 예. 책 하나를 읽어도 이걸 어떻게 레슨에 뭐 반영할까, 어떻게 연주에 반영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학교 때는 오히려 그냥 그저 손가락 돌리고 그 테크닉 준비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급급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서 조금 노연하고 사실은 몇 날 몇 시까지 내가 싫어하는 무슨 곡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한테는 이제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좋아하는 곡,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사랑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요새 지내고 있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진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장애인 연주자들, 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한 또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도 하고 계시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예. 제가 시작이 아니고 저희 은사님께서 제가 16살이던 시절부터 예. 너희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건강한 몸과 이런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여건과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 음악으로 봉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음악을 나누는 음악으로서 그 이웃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자꾸자꾸 해주셨었고 네.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즐겁게 모여서 앙상블 하고 그런 재미로 있었는데 이제 공부 끝나고 돌아오니까 선생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키우셨고 이제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저희가 서울 뮤직 나눔 그룹이라고 서울 나눔 뮤직 그룹이네요. 서울 나눔 뮤직 그룹. 네네네. 네. 저희도 유튜브에 채널이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포커스하는 거는 연주자들의 어떤 그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주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장애를 가진 청년들, 그 청년들 음악 대학을 나오고 실제로 전공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음악을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를 다 끝내고 나와서 사실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또 없어요. 다 똑같은 일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을
근데 사실 또 그 청년들을 어딘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기관에서 데려다 쓰기에는 아직 너무 미진하죠. 왜냐하면 교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네네. 사실은 앙상블이라는 거는 저희가 저희 안에서는 서로를 믿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지만 무대에 딱 올랐을 때는 저희가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토닥토닥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앙상블을 만들고 서로 문자를 서로 해주고 파트너를 챙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음식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 친구들하고는. 예. 근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앙상블을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에 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서울 예술의 전당 네. 같은데 무대에도 세우고 많은 진짜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현재는 이제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희가 잠깐 숨고르게 하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저희 은사님이 정말 많이 애쓰셨고 저는 거기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죠. 심지현 이사장님 그 협동조합에 대한 출범 이유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뭔가 수직적인 이 체계가 아닌 수평적인 체계로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음악 나눔 그 행사 그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장애인 예술가들 연주자들을 위한 이런 봉사 역시 좀 제가 이렇게 보면 맥을 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또 우리 클래식 이야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클래식 연주자들이 최근에 많이 힘들다. 그리고 다른 장르에 비해서 무대가 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 이제 미디어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뭐 전통 음악이라든가 우리 한국 음악이죠. 네. 또 뭐 트로트라든가 뭐 이런 어떤 대중들이 막 사랑해주고 관심 갖는 장르들은 많아지는데 네네네. 유독 우리 클래식은 좀 대중들에게 좀 멀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예,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클래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우리 심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물론 바하의 시절에 그다음에 베토벤의 시절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농촌까지 파고들지 못했겠지만 상류 뭐 탄생 자체가 예, 상류 예. 사회의 음악이었네요. 근데 여전히 굉장히 매니아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클래식의 대중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클래식의 대중화가 대중음악 같은 대중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계가 편이에요. 있다. 네, 아, 예. 한계가 사실은 또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식이냐면 왜 고전 작품, 우리가 문학 작품 같은 거를 보면 사실은 다들 정말 90%는 억지로 읽는 거 아닌가요? 네, 즐거워서 예, 읽는 나머지 시험 잘 보려고. 네, 예. 수능에 필요하니까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괴로운 그 시점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그 매니아들이 있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귀찮네. 박수 언제 칠지 모르겠어. 거기 좀 답답해. 숨소리 내면 옆에서 째려보더라. 뭐 이런 예. 거를 그런 나쁜 기억들을 통해서 사실은 클래식 음악과의 관계를 청산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시점이 사실 그 위로 올라가느냐, 그래서 내가 이 세계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에 사실 그 어떤 그 갈라지는 그 길이 아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참고 네. 기다리는 사람이 사실 클래식의 그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다른 음악은 뭐 이게 그냥 정말 가벼운, 우리는 정말 한 달 이렇게 푹 끓인 그런 사골이 되는 거죠. 곰탕처럼. 네, 네. 그래서 거기다 물 붓고 하면서 예. 계속 되는 어떤 그런 대를 이은 어떤 그런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세대가 지금 네. 시대가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리고- 현실이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좀 잘 비집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저희 음악공장 음악창고 네, 문화공장이네요. 너무 비슷하네요. 예. 음악창고 공연 에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바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음악 클래시컬한 영화음악 메들리 뭐 이런 거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다가 다 빼고 바하와 모차르트로 채웠죠 저희가. 예. 그랬는데 물론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시네마 파라다이스 이런 거 했으면 훨씬 더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저희가 그 안에서도 영화 음악 못지않은 그 스펙터클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맛보세요. 저기는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한 하지만 그 프로그램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낮추지 않는 너무 융통성 있지 않은 네 그게 클래식의 사실은 맛이고 저희 안에서도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조금 더 강경파들이 있고요. 조금 더 융합이라는데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갑시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의 얘기를 좀 듣고 공연마다 저희가 그래서 특징을 조금 잡으려고 노력해요. 조금 풀을 때는 풀고 네. 조금 타이트하게 갈 때는 타이트하게 가고 이렇게 해요. 아무래도 뭐 지금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클래식을 대중화하는 순간 클래식이 갖고 있는 정말 고유의 가치와 진수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식의 그 본연의 모습은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현실이 또 그렇지 않으니 또 노력하는 모습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균형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심재원 이사장님이 아마 DSO 협동조합을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끊임없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예. 저와 저희 그 조합원 선생님들 모두가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특히 뒤풀이나 이럴 때 네, 뭐 누가 예뻤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가장 많이 하고 아직까지도 다들 거기에 불타 있는 사람들이어서 예. 네, 저희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지나서 뭐 중견 이렇게 됐을 때 그래 나 이 회사 일 잘 알고 거기서 거기지 뭐 나는 내 개인적인 일과 균형을 잘 찾아서 회사는 회사에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그런 게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열정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은 그 일군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원래 쓰잘데기 없고 헛된 꿈들 꾸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근데 또 현실 감각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은 결국 이제 돈이죠. 그렇죠. 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기는 참 슬프지만 그야말로 정말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고 그렇죠. 혹은 그 악기가 없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사히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위로는 또 여러 가지를 잘 균형을 잡기 위한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네. 그 안에서 아주 어린 선생님도 의견을 내고 저도 의견을 내도 묵살될 때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즐겁고 네, 되게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참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이따 프로젝트의 그 음악 창고 네. 거기 가시면 우리 DSO 협동조합의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무료 공연입니다. 다음 공연이 언제인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시면서 네.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음악 창고는 그 월 초로 그냥 이렇게 결정을 매월 초에. 네, 예. 근데 아직 저희가 1회는 지난 금요일이었지만 네. 그래서 비슷한 그 시기 정도에 첫 번째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꾸준한 게 저희의 가장 큰 이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주자
오늘부터 얘기 들어갔습니다. 아, 다시 그래서 이게 수평적이라 이게 늦군요. 네, 늦긴 늦네요, 진짜. 네,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우자. 그래서 다음번엔 더 오케스트라적인 면모를 보이자. 이런 저희가 그야말로 크레셴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나 혹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교수님께도 따로 연락드릴게요. 예. 놀러 오세요. 예,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 창고 찾아가셔서 공연 보신다면 정말 수준 높고 명품 클래식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저도 강력히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즐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문화공장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